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5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석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근영 의원의 5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김희재 의원의 4인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희재 의원의 6인으로부터 중심지역 관서제도 확대 시행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구청장으로부터 직제 개편에 따른 의원회 등의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의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이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근영 의원과 김미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임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325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성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장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운 올여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구청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조정 교부금, 지방세 등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금액 추경에 삭감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2024년 7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48억 2,3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4,366억 6,900만 원, 특별 회계는 81억 5,300만 원입니다. 이는 1차 추경 예산 대비 8.2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 회계는 335억 7,800만 원을, 특별 회계는 2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입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35억 7,800만 원 증가한 4,366억 6,9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입 수입은 7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세입을 반영한 지방교부세가 16억 3천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35억 7,4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이 31억 9,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244억 1,300만 원 증가하였고 그중 잉여금 등 보존 수입이 81억 1,300만 원, 전입금 등 내부 거래가 1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6,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1,900만 원, 교육 분야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7,300만 원, 환경 분야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9,200만 원, 보건 분야 2억 5천만 원, 농림해안수산 분야 6억 5천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억 8,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6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3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 14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1억 5,300만 원이며 본 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800만 원, 의료급 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6,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미래산업다 폐공과 철거 및 정비 사업비 1억 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인 고지대 보행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60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동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사업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직원 인력 운영비 76억 1,400만 원, 복지정책과 자성대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사업비 1억 5천만 원, 건설과 안창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6억 원, 도로시설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승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매 계련은 우리 구와 다른 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 간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우리 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매결연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번 질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총무국장으로부터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혜택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 내실화 등에 관한 질의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을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심지역 간서 제도 확대 시행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심 지역 관서 제도 확대 시행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중심 지역 관서 제도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됨으로 인해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범일일동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는 치안 공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에는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중심 지역 관서 제도의 확대 시행을 즉각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포결토록 하겠습니다. 포결은 이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심지역 간서 제도 확대 시행 폐지 촉구안 결의안을 대하여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희재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동구에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 지역관서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중심 지역관서 제도는 인파 밀집 지역, 우범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목적으로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 및 장비를 통합해 대표 관서 한 곳을 중심 지역 관서로 지정, 운영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작년 9월 3개소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29일부터 부산 동부경찰서는 본곡파출소를 중심 지역관서로 지정된 수성지구대와 통합하여 축소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부서는 제도 도입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론화하지 않았다. 주민 설명회도 단 2차례만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도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절차적 하자이다. 또한 본곡파출소의 관할구역인 범일일동은 상업지역과 영세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고지대야 무허가 주택이 밀집된 안창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결코 치안 수요가 낮지 않다. 게다가 증산공원과 수정산을 연결하는 등산로까지 있어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다분하다. 종전에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본곡파출소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이 진행되었던 것도 높은 치안 수요를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도입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범일일동의 복잡한 환경은 세심하고 지속적인 치안 관리가 필요한데 본곡파출소의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마주할 치안 공백이 불보듯 뻔하다.
중심 지역 간서인 수성지구대와 거리가 먼 지역은 출동 동선이 길어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시범 운행이 진행된 해운대와 중부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 지역 관서 제도가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가까운 파출소가 축소되거나 사라짐으로 인해 느끼던 심리적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전국의 상황을 보면 부산만이 문제가 아닌 듯하다. 곳곳의 주민, 지역 단체, 정치권 등에서 중심 지역관서제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관철되기도 하였다.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은 중심 지역관서 예정지 중 3곳을 취소했다. 치안 수요와 인구 구조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청에 건의하여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란다. 이처럼 치안 체계는 현장 경찰관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중심 지역관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며 치안 공백 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성 확보와 경찰의 기본 책무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에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찰청은 중심 지역관서 제도의 확대 시행을 즉각 폐지하여 지역사회 치안 공백을 방지하라! 하나, 부산경찰청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치안 정책을 반영하라! 2024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행정직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우리의 동구의회 안종원 의장님과 김미연 부의장님, 허건형 운영총무 상임위원장님, 김희재 사회도시 상임위원장님, 김재헌 윤리위원장님과 구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최고의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상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한 2024년 이 한여름의 낮과 밤을 견디고 버티시느라 다들 무탈하신지 진심으로 안부를 여쭙고 싶은 처음입니다. 기후가 바뀌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기후가 산다는 말도
생겨나는 점이니 일상의 행동들을 더욱 반성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 작금의 경제적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의 정도가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우리 동구 지역의 주민, 그러니까 친애하는 우리 이웃 중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통의 정도가 몇 배나 중과되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7%를 넘겨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전가세만 따진다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니 우리 동구만의 해당 통계를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염려는 충분히 깊어져 갑니다. 부산 시민의 경제적 형편이 이 지경으로 나타나는 데는 고령화, 저출생 같은 부산의 인구 구조와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도 원인 중 한 가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자 모 일간지에는 내수 장기 부진의 늪, 부산 2분기 소매 판매 팬데믹 이후 최악이라는 부제 아래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4년 만에 소매 판매액의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며 또 다른 복수의 일간지 최근 8월 기사에는 뛰는 집값에 비투 늘더니 가계비 1896조 다시 최대, 역대 최대라며 이 가계비 증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역시 답답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근래의 소식은 또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으며 역대 최대였던 작년 상반기 체불액보다 무려 27%가 늘어났으며 특히 부산 지역의 1분기 임금 체불액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61.5%가 급증했다고 하니 덩달아 우리 동구 주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지 가히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앙정부에서도 이 재난적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중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에서 40조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재난적 경제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견줄 수 있는 우리 동구청의 행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 질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16개 구군 중 최초의 지역화폐인 이바고페이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과도 유사한 성격의 인센티브 10%를 적용하여 우리 동구간 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자영업자와 주민 모두를 만족시켰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특히 우리 동구의 기초수급자 비중은 16개 구군 가운데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주민 인구의 고령화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구조적 맥락이 반영되는 이 상황은 현재 운영 중인 이바고페이의 인센티브 확대 실현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22년도 발행액 237억 원일 때도 올해처럼 7월 현재까지 불과 85억여 원일 때도 이 이바고페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어차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바고페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사업비 집행의 효용성이 가장 크게 나타날 시점은 바로 지금 현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늘 이바고페이는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었고 지금 경제의 기둥이 다시 흔들리는 이때 그 주춧돌을 다시 다듬을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 신문과 연합뉴스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시금치가 한 단 3만 원. 추석 벌써 겁나 추석 물가 비상. 차라리 오보이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구의회 무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호동 1989년 1월과 2024년 8월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전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동구 50년사 다음 화면은 동구 50년사에 실린 자료입니다. 북한 재개발은 2004년 제레푸드 재개발 연구 영역을 시작으로 2006년 북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시민 설명회를 거쳐 2007년 6월 관련 법령인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2020년 인구 18만 명 시대 도래와 21세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의 중심구를 기대하며 북한 재개발 KTX 지하와 안창말 재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동구 인구는 8만 7천여 명으로 줄어들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은 1단계에 머물러 있고 KTX 지하화 사업은 시작도 못했으며 안창마을 재개발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삼복도로 곳곳은 시간이 멈칫듯한 상태입니다. 민원 현장을 돌아보다가 만난 어느 어르신께서 70년 전 내가 동구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한탄하시는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처럼 발전이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동구의 많은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 재정은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명목 아래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지역의 책임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전임 권력의 행적지우기 행태와 고착화되어 동구 발전 저해를 거듭해왔고 또 새로운 정책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한 연속성은 끊기고 단발성 정책들의 혈세가 낭비되어 반복되는 정치와 행정의 엇박자 속에 그 피해는 오롯이 동구민들의 몫이 됩니다. 한편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 종교와 언어, 다양한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 모두가 법 질서를 준수하며 주민 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시민 정신이 미국 발전의 힘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치기관을 통해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 문턱이 턱없이 높아 참여가 저조하고 비정상적인 선거 관행, 지방 정치인의 자치 역량 부족, 그리고 선심성 전시 행정 등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불합리한 행정을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선심 행정이나 전시 행정을 남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반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면서 중앙정치권은 공천권을 통해 지방의원들을 통제하고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대대적인 대진단이 필요합니다. 동구민에 의한, 동구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5분 자유업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한때 도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숲을 해치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또한 도시림 면적이 부산 16개 구군 중 13위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 자원은 국민의 휴양, 정서 함양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형성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한정된 공간에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에서는 공간적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원이 형성되기 쉽지 않고 특히 우리 동구는 지형 특성상 산지 및 경사, 산복도로가 많아 공원과 같이 생활 반경 내에서의 녹지 공간의 결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산복도로와 같은 지형 특성을 지역이 단절되고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을 만들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숲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고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숲과 공원, 녹지에 대한 결핍이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입체공원 또는 복개공원입니다. 많은 지자체, 나아가 다양한 국가에서 단절된 공간, 특히 터널로 인해 분리된 공간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애틀의 알래스카 웨이나 싱가포르의 노스 사우스 코리더는 지하도로의 상부 공간을 세분화하여 보행 친화 및 녹지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업시설까지 함께 조성하여 주변 지역 상권 및 관광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곳곳과 부산 내에서는 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회대로 7.6km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도로를 축소해 테마숲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분당, 수서 구간에 도시 고속화 도로에 구조물을 씌워서 공원 조성할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구 바로 인근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구의 문현터널 상부가 그러하고 부산시가 진행한 부산진구 소재의 수정터널 상부 감곡의 공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곳도 바로 자천동의 수정터널 입구입니다. 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여 공원이 구축된다면 그 기대 효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적 효과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공원이 생긴다면 교통 및 도로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효과입니다. 도심에는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서 주민들이 쉬어갈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심 속 공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휴식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와 같이 산목도로로 인해 상하 공간이 단절된 경우 그 공간을 복개공원으로 연결하여 주민들이 통합되고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설로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단절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회하고 수렴하여서 공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내 모든 시설은 결국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때문에 녹지시설은 물론이며 공원의 여가 편의시설, 놀이시설까지 국민들의 바람을 이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이 우리 구에 지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조성된 것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활용할 부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 또는 공법을 통해 구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